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과서 46쪽 운수 좋은 날입니다. 네, 원래 선택학습을 선생님이 나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 소설은 꼭 알아야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을 앞으로 한 2차 시에서 3차 시 정도로 나눠서 함께 공부해 볼 거고요. 운수 좋은 날은 현진건이라는 작가가 쓴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현대 단편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하층민의 삶을 인력거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운수 좋은 날이 사실은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가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슬픈 날인데 이것을 이제 운수 좋은 날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이런 것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반어, 반전을 생각하면서 함께 공부해 보면 재미있고 좀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네. 종이 치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함께 읽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발단 부분입니다. 소설이기 때문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순서로 가는 거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 부분 발단입니다. 발단.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작품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분위기를 풍기고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느꼈을 때 어떤 분위기냐? 어떤 분위기야?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고 하면요. 일단은 겨울이야. 그쵸? 눈은 왜 안 와? 왜 비가 와?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계절적인 배경은 겨울이고요. 겨울인데 비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비. 겨울에 비가 내리면 좀 이렇게 음울하고 조금 어두운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작품이 조금 어둡고 우물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비극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렴풋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날이야말로 동서문 안에서 인력 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 얘기는 주인공 나왔습니다. 주인공 누구? 김첨지. 김첨지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김첨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인력거꾼입니다. 인력거꾼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인력거꾼. 옛날에는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자전거처럼 타고 다니는 그런 인력거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사파에 봐봐. 사파의 이 부분. 이게 바로 인력거입니다. 그쵸? 여기도 인력거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비 맞지 않게 지붕도 있고요. 인력거꾼이 이 인력거를 가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그리고 돈을 받는, 지금의 어떤 택시 같은 개념이죠. 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날이 오래간만에도 운수가 좋은 날이었대요. 네. 운수가 좋은 날. 그리고 이 인력거꾼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력거꾼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없죠. 네, 인력거꾼이 있었던 어떤 시대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드러납니다. 인력거꾼이 있었던 시대는 아주 예전부터 한 일제시대 때까지 있었는데 나중에 더 나와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운수 좋은 날이었대. 문 안에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마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으로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결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학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운이 좋았던 거는 뭐냐면 얘가 앞집 마마님,
앞집 마마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 이게 이제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코스인가 봐요. 일단은 첫벌이가 좋았고,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은 얘들아, 그날 첫 손님이 어떻게 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운수를 좀 점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손님으로 만약에 되게 처음 손님이 딱 들어왔는데 물건을 많이 사고 나갔어. 그러면 이날은 왠지 오늘은 장사가 잘 된다.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그런 거를 계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계시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첫 손님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어제 산 것 좀 환불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첫 손님이 들어왔는데 뭐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물건을 안 사고 그냥 나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날은 별로 장사가 안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점을 칩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 김첨지는 첫 번째로 앞집 마마님을 전차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이 좋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좋았던 일은 교원인 듯한 선생님인 것 같은 양복쟁이를 동학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한 것.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번째는 30전, 둘째 번에 50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에 30전, 둘째 번에 50점. 그래서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치 않은 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침 대바람에 굉장히 돈을 아쉽지 않게 벌었다. 흡족하게 벌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 백동화 서푼 또는 5푼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을 못했대요. 그러면 열흘 동안 뭐 한 거야? 꽁친 거야, 꽁친 거. 장사를 못했다, 돈을 못 벌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전짜리 백동화 서푼 또는 5푼이 서푼이라는 건 30전, 그 다음에 또는 5푼이라고 하는 거는 50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푼, 5푼이 내 손바닥에 짤깍 하고 딱 떨어질 때 그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대요. 너무 감격한 겁니다. 네. 드디어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다라고 아주 대놓고 기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첨지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80전이란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는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너네들이 이 운수 좋은 날을 볼 때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뒷장으로 점점점 넘겨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에이 인연이 막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 발로 뭐 찼다는 둥 막 이런 표현이 나와.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되게 업신여기고 이 아내를 무시하고 구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면 안 되고요. 예전에 지금은 다정하고 자상한 남자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시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남자들의 어떤 남성상이 조금 거칠고 강하고 이런 남성상이었어. 그래서 소설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 시대 남자의 남성상을 보여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 2020년대를 배경으로 쓰여지는 그런 소설이라면 자상하고 다정한 남자의 그런 남성상이 나오겠죠. 그 시대의 그 남성상이라고만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서 이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아내한테 막 아주 막 모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돈이 딱 생겼을 때 자기가 뭔가 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첫 번째 내가 목에 컬컬한 모주라도 한 잔 사 먹어야지 라는 것과 그거 말고는 아내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아내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아내를 생각하는 김첨지의 마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달포는 한 달이 조금 넘는 그런 기간이에요.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굶기를 먹다시피 한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하도 많이 굶는다. 이런 소리예요. 물론 약한 첩 써본 일이 없다. 지금 조밥도 굶기는데, 조밥이라는 건 아침, 저녁을 이제 조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밥도 밥도 못 먹는데, 약을 먹었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서술자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김첨지네 집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난하다. 구태여 쓰려면 못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뭘 또 알 수 있냐면요. 구태여 쓰려면 못쓸 바도 아니로되 구태여 약을 쓰려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 외상을 받아올 수도 있죠. 그쵸? 어떻게 하면 구하기는 구해지겠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 마음속에 약간 이 병이란 놈은 약을 자꾸 주면 신나서 다시 온다. 이런 이상한 그런 고지식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아픈데 선생님네 아버지가 좀 그렇거든요. 네, 아픈데 병원을 안 가세요. 그냥 자가 면역으로 낫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이제 약의 도움을 조금 받고 병원의 도움을 조금 받는 것도 굉장히 편한 길인데 병원을 안 가고 막 버티세요. 병원을 가라고 해도 안 가시고 버티시고 막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병도 섣불리 약을 주면 얘가 거기에 이제 내성이 생겨서 더 큰 놈으로 올까봐 뭐 이런 식이죠. 그런 약간 성격이 있는 거야 얘가.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되 반드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 세로에는 뭐냐면요. 커녕 이런 거예요. 커녕 일어나기는커녕 이런 뜻입니다. 커녕. 그래서 무슨 병인지 알 수도 없으면서도 그냥 냅두는 거야. 그러니까는 점점점 심해진 거야. 그래서 반드시 누워가지고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모로도 못 눕는 것을 보면 모로 눕는 건 우리가 옆으로 눕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내가 지금 어떤 상태야? 그냥 똑바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는 거야. 옆으로 눕지도 못해, 아파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중증은 중증이구나. 중증은 중증이구나, 라고 느끼고 있어요. 이 김첨지도. 병이 이토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열흘 전에 이제 밥을 먹은 거야. 근데 그 밥이 체했대요. 왜 체했냐면,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지하면 김첨지의 말에 의하면 이런 뜻이야. 의하면 김첨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그러면서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년이 숟가락은 그만두고 손으로 옮겨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 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당긴다, 배가 캥긴다 하고 눈을 흡뜨고 질할병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김첨지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김첨지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서술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하면서도 또 약간 비속어를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박질한다, 뭐 질할병을 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왜 어떤 느낌이 더 들어요? 우리에게 좀 생생하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막 어떤 상황이었냐면 마음은 급하고 배는 급해서 마음은 고프고 냄비에 대고 끓이고 있지만 그거를 참지를 못하고 손으로 막 주워 먹은 거야. 그냥 생쌀을.
그래서 막 입에다가 막 우겨는 거예요. 왜? 그만큼 너무너무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더니 눈을 홉뜨고 막 질환병을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요. 너무너무 안 먹어서 일단 영양실조라든지 그런 지병이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지병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왜 병원이나 뭐 수술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막 밥 먹지 못하게 하죠. 미음이나 죽 먹게 하잖아. 그래서 미음이나 죽으로 이렇게 속을 한번 달래는 거야. 나 지금 이제 들어간다. 나 이제 뭐 먹을 거야. 라고 위나 장에게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신호를. 그 다음에 오랫동안 굶었다가 다시 뭐를 먹으려면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끼니부터 쌀밥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어땠냐면 오랫동안 굶었어. 근데 생쌀을 막 넣어서 먹은 거야. 그러니까는 원래도 몸이 안 좋았겠지만 이것 때문에 더 몸이 격하게 안 좋아진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김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라고 했습니다. 네, 조랑복은 뭐냐면은 복을 받아도 오래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네. 너는 왜 뭘 갖다 줘도 뭐 어? 이렇게 먹니? 막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 쌀 갖다 줘도 왜 이런 식으로 먹니? 좀 제대로 먹어라. 제대로 해서 좀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습니다. 못 먹어서 난리를 치더니만, 쌀을 갖고 왔더니만 또 먹어서 탈이 나네?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도대체?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하고, 김첨지는 알른이의 뺨을 한번 후려 갈겼다. 정신 차리라고. 헛뜬 눈은 조금 바로 맺어졌건만, 조금 바로워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한 듯하였다. 왜? 말은 이렇게 거칠게 해도 사실은 안쓰러운 거야. 너무, 내가 먹을 것을 못 사줬구나. 라는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지금 이 눈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눈물에서. 네. 미안함과 안쓰러움. 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거라면 집착을 하는 거야, 이제.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김첨지가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설렁탕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설렁탕이 나옵니다. 왜 설렁탕을 사주고 싶어 했는지. 그래서 아픈 아내의 어떤 소망, 마지막 소망 같은 게 되겠습니다. 아픈 아내의 소망.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그렇게 또 야단을 쳐보았지만 사실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겉으로는 인정머리가 없어 보여요, 이 사람이. 그렇지만 사실은 못 사주니까 그게 속이 상해서 더 큰 소리 치는 거야. 이 상황에서. 겉으로는 인정머리가 없는 몰인정해 보이는 그러나 설렁탕을 사줄 수 없는 처지의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